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큰 회의감에 빠져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착실한 편이었어요. 그 덕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나와서 피부과 의사가 되었고, 어렵다던 시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고생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원하던 삶이었고 원하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에 충실히 일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한데 이 공허한 마음이 깊어져 눈을 뜰 때마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나 주변에 얘기하면 팔자 좋은 소리 한다며 핀잔을 주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정 같아서는 당장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기초수급자라도 되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마음 편하게 살면 좀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여유도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삶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에 이어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네요. 사실 사회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내면에 이러한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저도 오늘 사연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성공하신 분 같은데 행복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기초수급자로 살고 싶으시다는 얘기를 들으니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대상에 대해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고민을 가지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아마 청취자분 모두가 공통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연자분의 커리어만 들으면 행복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저 성공의 반만 이루었어도 너무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전 의대를 갔다는 게 제일 부럽고 존경스럽던데요. 공부도 타고나야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공부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오늘 청취자님의 고민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큰 성공을 이뤘고 또 부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성공이 자랑스럽지도 또 행복하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 생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네요.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이 새 마음의 이식이라는 주제인데요. 함께 사연자분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마음의 이식이라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장기를 이식한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에도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는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이식한다면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세포들 안에는 핵이 있고 또 핵 안에는 DNA가 들어 있습니다. 이 60조 개의 DNA를 모두 이은 길이는 무려 태양과 지구를
300번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와, 태양과 지구를 300번 왕복하는 길이라니 정말 놀라운 인체의 신비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DNA 지시를 받아 우리의 몸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최초로 이 체세포를 복제하여 만들어낸 것이 1997년 7월 영국 에딘버러 연구소에서 탄생한 복제양 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도 학창 시절 때 그 복제양 돌리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듯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DNA가 있는데요. 마음에도 DNA가 있어서 사람마다 각기 고유한 생김새, 고유한 성격, 또 고유한 사고방식과 태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몇 해 전 아들의 발달장애를 비관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뉴스에 종종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자택에서 남편과 아내, 5살짜리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숨진 3사람은 방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하고 또 연탄 3장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아들의 아버지가 쓴 것으로 보이는 노트 4장 분량의 유서가 이제 발견됐는데 그걸로 통해서 자살로 이제 추정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유서 내용에 의하면 아들이 발달장애로 아빠, 엄마도 알아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우유회사에 다니던 아버지는 숨지기 3일 전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아 충격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이나 아들의 장애 등록 신청도 하지 않은 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도 자녀를 가진 엄마로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픈 사연이네요. 네, 이 부모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이 부부가 만일 이러한 어두운 마음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이식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런 안타까운 사연은 나오지 않았겠죠. 다른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선희 씨, 이희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피아니스트 이희아 맞나요? 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한 손에 2개씩밖에 없고 다리가 짧은 기형아로 태어나 선천성 사지 기형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피아노 연주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하 씨는 간호사인 어머니와 군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는 임신 5개월경 아이의 기형을 알게 되었지만 낳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하 씨는 손가락 4개 중 관절이 있는 손가락은 단 1개뿐이었고 무릎 밑으로는 흔적뿐이었습니다. 해외로 입양을 보내자는 말도 나왔지만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생명이 내 옆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이 말은 이하 씨 어머니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어머니는 이하 씨를 하늘이 주신 특별한 선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빛이 될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하 씨가 7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딸이 음악을 통해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건반을 누르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특히 손가락 기형뿐만 아니라 선천성 혈관장애로 뇌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하 씨에게 2손을 한꺼번에 움직여 피아노를 치는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루 10시간이 넘게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고 꼬박
반년을 매달려서 연주할 수 있게 된 첫 곡, 바로 나비야 나비야였다고 합니다. 반년을 꼬박 연습하여 연주한 곡이 나비야 나비야였군요. 누구에게는 정말 쉬운 곡이지만 몸이 불편한 희아 씨에게는 그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네, 하루 10시간 동안 정말 혹독하게 피아노를 치게 하면서 주위에서 희아 씨 어머니를 계모 같다는 말을 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지금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던 피아니스트 이희아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연주를 통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이나 손가락질을 받으며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기분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견디기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 물리적인 장애와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식받아 현재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연주회 이후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 와주셔서 감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른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지금의 이희아 씨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앞에 사연과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비슷한 환경과 처지인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과가 완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음란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삶이 어느 정도 망가진 사람도 더 이상은 나쁘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은 금방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죠. 자기 의지로 금연할 확률이 5% 미만인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나쁜 마음, 형편없는 모습이 고쳐지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은 자기 마음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쁜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좋은 마음의 DNA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부족한 자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슈가 된 전세 사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그럼요.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던데요?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무려 161채의 전세 사기를 통해 그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 지인분 중에서도 이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부부가 있으신데요. 처음에는 이 부부도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던 이 부부는 평소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시던 전문가 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접근 방식과 또 지혜를 듣게 되면서 그렇게 긴 시간 고민하고 염려하던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물론 환경은 당장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이 희망이라는 마음을 이식받고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이식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다양한 전신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태를 신부전증이라고 하는데요.
만성 신부전증인 환자의 나빠진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자에게 신장을 이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좋지 않은 쇠로 만든 엔진을 보링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마모되지 않은 새 엔진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좋은 것처럼 좋지 않은 마음을 고쳐서 사는 것보다 마음 전체를 좋은 마음으로 바꿔 살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자님 뿐 아니라 마음에 이와 같이 어려움과 또 고민이 있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마음은 버리고 좋은 새 마음을 받아들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마음의 이식이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